정부가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이 20%를 넘으면서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전국의 해수욕장이 전면 폐쇄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영업이 모두 중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대형 병원 곳곳에서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이번 주말에만 28만 명이 각종 채용과 자격시험을 치릅니다. 오늘은 법원 행정고시와 초중고졸 검정고시 등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 국면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친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선면성 경쟁을 펼쳤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4일부터 무려 9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고요. 누적 확진자만 2,200명을 넘습니다. 어제는 사상 최초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동시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어디에서 옮았는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20%를 넘었습니다. 지금은 비상한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먼저 이지훈 기자가 내일부터 강화되는 방역 조치들 짚어드리고 왜 지금 반드시 거리두기를 지켜야만 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부산에만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 이외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경기에만 2단계로 격상된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했던 지난 16일 이후 6일 만입니다. 이에 내일 0시부터 전국의 클럽과 노래방, PC방 등 12가지 고위험 시설들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야외 100인 이상의 모임도 금지됩니다. 학교 등원 인원 제한도 강화됩니다.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정원의 3분의 1만 등교가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음식점,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출입 명부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2단계 조치 시행 확대는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 급증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최근 2주 사이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이 깜깜이 환자였습니다. 방역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5% 선보다 4배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확산될 경우 더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된다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방역 조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휴가야 미룰 수 있다 손 치더라도요, 코로나 치료를 담당하는 대형 병원에서조차 의료진 감염이 속출하는 정말 엄중한 상황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십시오. 2단계 조치로 전국의 해수욕장이 오늘 밤 12시를 기해 모두 폐쇄됩니다. 부산 등 이미 문을 닫은 143개 해수욕장 이외에 강원, 충청, 제주의 나머지 108개 해수욕장이 폐쇄돼 이로써 전국 251개 해수욕장이 모두 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조치 이후 해수욕장의 개별적 출입은 가능하지만 파라솔 대여와 샤워장, 화장실 운영 등 모든 서비스 일체가 모두 중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대형 병원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산의료원 응급실 간호사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응급실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더욱이 이 병원은 감염병 치료 전문 병원으로
경남 지역 코로나 확진자 28명 중 23명이 치료를 받고 있어 비상입니다. 병원 내에 다른 환자를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지금은 낮은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현재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간호사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병동 일부가 한때 폐쇄됐습니다. 또 성남 분당차병원과 경기 양평병원에서도 환자와 직원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무더기 확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갈릴리 장로교회에서는 어제 첫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 20명이 추가됐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 감염이 잦아들 수 있을지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을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대규모 확산이 또 일어나 버리면 현재 우리 방역 능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만큼은 외출 대신에 집에 있어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김재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평소보다 사람은 줄었지만 서울의 대형 쇼핑몰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좁은 매장 안에서는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채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거리를 다니는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외출에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 집 밖에 나선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다면서요? 가지고 다녔어요. 저는 어디 들어갈 때마다 정물에 화장실 있으면 가서 손을 씻는 최근 확진자가 나온 서울의 또 다른 쇼핑몰에서는 방역용 장갑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매장에 들어가려면 방문 기록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영유아나 조금 안 되시는 분들만 이거 쓰시는 거. 주말이면 아이들로 붐볐을 놀이공원은 방문객이 줄면서 한산한 모습입니다. 주말 도심 속 시민들의 모습에서는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필기시험 응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내일 대규모 시험들은 예정대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시행되는 와중에 28만 명이 넘게 모이는 건데요. 이런 시국에 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 싶지만 오랜 기간 준비해온 응시생들은 시험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응시생들이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기 위해 2m 간격으로 서 있습니다. 검은 장갑을 끼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구경하겠습니다. 얘기가 없습니다. 전국 6개 고사장에서 열린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에는 지원자 1,700여 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 응시 포기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사전 방역을 마쳤고 시험장 내에서도 간격을 뛰어안고 있지만 응시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네, 불안한 거 있죠. 지금 계속 깜깜이 확진자들이 있으니까 저기 시험장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5명 정도 됐는데 그 안에서는 간격 유지가 조금 안 되지 않았나 싶은 건 있어요. 오늘과 내일 대규모 시험을 치를 인원은 약 28만 명. 이 가운데 26만 8천 명은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자입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과 진학을 위해 자격증이 꼭 필요한 응시생에게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시험 강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5천여 명이 치른 검정고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결과가 나와야 수능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어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금융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시험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였지만 현재 전체 교회 신도 3% 정도만 소속된 걸로 알려졌죠.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논란은 둘째치더라도 연임 절차에서 하자가 드러나 이 전광훈 목사는 대표회장 직무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전 목사가 이마저도 돌연 사퇴하겠다고 했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한편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을 4시간이 넘는 압수수색 끝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경찰이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건 어젯밤 8시 40분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인과 주민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잖아! 경찰분들! 안 보여요! 새벽 1시쯤 박스에 자료를 담은 경찰이 교회 밖으로 나옵니다. 자료 확보 다 마치신 건가요? 교인 규모 다 확인됐습니까? 4시간 20분 동안의 압수수색 끝에 경찰은 교인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교회 측이 앞서 제출한 명단과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판단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회 신도 명부, 또 소모임에 대한 참석자 명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속히 분석해서 지금 현재 4,066명 명단과 대조를 한 다음에 정부 합동역학조사단은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오늘 새벽 4시까지 역학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어제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의 불순자들의 강력한 테러로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가 이 대표회장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 목사는 대표회장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탄압받는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려고 갑자기 사퇴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한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정될 때까지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을 미루겠다 한 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그 말 못 믿겠다 파업 강행을 고수한 겁니다. 최종 책임자인 정부든 파업의 당사자인 의사들이든 지금은 볼모로 잡힌 국민들 생각부터 해야 할 때 아닐까요? 김초롱 기자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미루겠다며 의료계의 파업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책 철회는 물론 유보도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넘기기로 한 의대 정원 규모도 통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당분간 유보는 어차피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개원이들까지 가세한 오는 26일 총파업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의료계 반발이 심해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유보가 아닌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다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간 수도권 인턴, 레지던트 등을 상대로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곧 발동할 계획입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힘으로 제압하려는 의도라며 의료계 전체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 주에는 수술과 진료에 본격적인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지금 경제정책산업부 이다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방역당국이 연일 이번 주말이 고비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리 두기가 좀 느슨해졌으니까 긴장하자 이런 차원인지 아니면 정말 절박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올 초부터 7개월 넘게 코로나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절박한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 교회발 유행 때도 심각했지만 지금이 그때보다 더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숨을 내쉴 때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숨을 내쉬는 것조차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기회, 마지노선, 절박하다 이런 표현들이 수차례 나왔는데요. 어제 정은경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 제발 집에 있어달라고 5번이나 읍소할 만큼 이 개개인의 방역이 중요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 이 기자가 읍소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 또 신속한 추적과 검사, 이게 방역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이유도 이 방역 때문이었습니다. 이 K방역이 붕괴 직전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를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 깜깜이 환자 비율이 급증하면서 감염을 차단하는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깜깜이 환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 20.2%를 기록했는데요. 이 5명 중 1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방역 당국은 5%를 넘지 않아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다. 그만큼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이 가능한 수치가 5% 정도인데 지금 깜깜이 비율이 감염 비율이 20%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깜깜이 감염 환자라고 해서 전파력이 더 센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앞선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이태원 클럽발 대유행 때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긴 인천 학원 강사 기억하실 겁니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기면서 무려 7차 감염까지 이어졌고 이 한 명을 통해서 80명 넘게 감염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명에서 끝날 수 있는 게 80명까지 간 사례가 진작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지난 15일에 광화문 집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참석을 했으면은 지금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증상이 없어도 문자나 전화로 통보를 받았으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이동통신사 3사의 기지국 정보를 이용해서 당시 광화문 인근에 30분 이상 머무른 인원을 파악했는데요. 이게 5만 명이 넘습니다. 전부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취했고 어제 기준으로 18,0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만은 보조 수준이라고는 해도 치료약 공급이 충분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고위험 환자가 많다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최근 2주간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32%나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18일 이후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 치료약인 이 렘데시비르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70대 이상만 우선 투약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 제약회사 측 사정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보유량이 얼마나 더 투입 가능한지 구체적인 현황이 밝혀지지 않아서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 문제 없을까요? 네, 다음 주가 관건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임상 강사들이 또 수요일부터는 동네 병원 개원이들까지 파업을 하는데요. 통상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는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 일정을 잘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수술 날짜를 미루고 또 수술에 필요한 마취과 전공의들까지 무기한 파업하면 환자들의 불편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오늘 한 발 물러서는 듯 싶다가도 또 강하게 나섰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하고 이걸 안 따르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이건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이 과거 사례를 보시면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파업을 주도한 의사협회장 등이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가 이후 재발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최악의 상황이 없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의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은 부동산에서 코로나로 이슈가 옮겨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진두지휘하는 통합당은 정부 여당보다 더 빨리, 더 파격적인 방역 대책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와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여당보다 한 발 더 빨리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234 대책으로 코로나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제시해 기선을 놓치지 않고 지지율 반등까지 꾀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정부와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얘기를 쓰는 거죠. 방역 단계도 지금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합니다. 김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수도권은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기관도 급을 더 올린 국가보건안전부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선긋기를 넘어 비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께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국민의 건강 문제를 소홀히 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고, 우리 당하고 무슨 당원인 것도 아니고 저희 당으로서도 이 손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통합당은 다음 주 코로나19 대책 특위를 발족해 선제적 대응 기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코로나 2차 대유행 위기가 닥친 지금 상황이 민주당으로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떨어지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책임을 전광훈 목사, 통합당, 보수 진영에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온라인 합동 연설만 봐도요. 몸을 낮추던 얼마 전 분위기와는 딴판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사전 녹화로 진행된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한 강력 응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황당한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방역에 도전한 세력들은 현행 법령이 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응징하도록 정부에 거듭 요구합니다. 김부겸 후보는 테러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극우 세력과의 일전을 언급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이런 불의한 자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개혁 과제들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부 여당을 비판한 것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SNS에 뜬금없는 방문은 전형적인 구태정치라며 질병관리본부장 앞에서 훈장질한 것은 정말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 행세하는 격이라며 질병관리본부까지 감염될까 두렵다고 적었습니다. 재확산에 책임이 있는 통합당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질본을 찾은 게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또 재난지원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당 정책위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진즉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추경을 빨리 편성을 해가지고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얘기를 쓰는 거죠. 자,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는데요. 벌써부터 얼마를 줄 건지 그 금액도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2의 경제 방역을 준비할 때라며 3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고 밝혔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 때는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죠. 이 지사 안대로면 4인 가구는 기존보다 20만 원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다가 공무원 임금을 깎아서 주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제안합니다. 4개월간 20% 임금 삭감을 제안드리고요. 이러면 한 2조 6천억 원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자 공무원이 만만하죠. 공감과 설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등 비판 댓글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여야가 참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을 빨리 하겠구나 이런 예감이 드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발표 후 지급까지 35일이 걸렸는데요. 시간이 걸린 이유는 여야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연회를 국제로 바라면서 신속하겠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산 재조정에서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국가 채무가 840조 원으로 급증한 만큼 재정 상황도 꼼꼼히 따져야 할 듯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좋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빚잔치라서 다음 세대에 전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걱정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격리 생활. 자, 정치인들답게 격리 중인데도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해요. 맞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 자가격리 닷새째를 맞았는데요. SNS 활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측정해 인증샷을 올리거나 구청에서 보낸 식료품 키트를 공유하며 정부 대응을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 또 눈에 띄는 게 오늘 그 두 권의 책을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책 한 권이 피크 재팬인데 이게 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했던 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100년간 일본 경제의 흥망성쇠를 분석한 책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이 책을 휴가 때 읽어보라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같은 책을 고른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통합당에서도 자가격리 중인 의원들이 있죠.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원내 대변인을 맡다 보니 휴대전화로 논평을 직접 찍은 랜선 브리핑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당의 방역 정치가 위태롭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빨리 움직이는 방역 대책이 시급한 마당에 최 의원은 영상회의 앱 등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온라인이 워낙에 발달해가지고 정치인들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군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이죠. 양재치 위원이 서훈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6시간 회담 끝에 좋은 대화를 나눴다 입을 모았지만 정작 제일 관심을 받은 이슈, 시진핑 주석이 언제 한국에 올 거냐에 대해선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조기 방안을 성사시킨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만 오간 걸로 전해집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习主席年内会访问韩国吗? 회담 전 말을 아꼈던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회담이 끝난 뒤에는 밝은 표정으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회담장을 나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모든 주제를 놓고 충분히 폭넓게 대화를 나누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찬을 포함해 6시간가량을 함께 보낸 두 사람 모두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고 했지만 좋은 대화가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회담 결과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과 남북 관계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 교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양 위원이 미중 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고 서 실장은 미중 간 협력 관계가 세계 평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 위원은 외교장관격인 왕이 외교부장보다 서열이 높은 인물로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양 위원의 방안은 두 번째인데 2년 전 방한 때도 부산에만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미국은 하루 4만 명이 넘게 신규 확진자가 정말 쏟아지는데 이 와중에 40만 명이 넘게 모여서 오토바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단순히 사람 많은 걸 떠나서요. 병 걸리라고 아예 고사 지내는구나 절로 한탄이 나옵니다. 써라, 벗겠다. 마스크를 두고는 말싸움, 몸싸움은
일상 다반사입니다. 워싱턴 김정원 특파원입니다. 라스베이거스를 떠나 샬롯으로 가는 비행기 안. 두 여성이 복도에서 말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이내 격한 주먹질로 이어집니다. There's a left, there's a right over the top, and now they're down. They're flat in the aisle, on their back, one on top of the other.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여성과 이를 문제 삼는 승객 간의 난투극은 결국 노마스크 여성이 공항 경찰에 끌려나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6남매와 함께 저가 항공을 이용해 플로리다 올랜드서 브루클린 집으로 향하던 브룩 씨. 2살 배기 딸이 마스크를 벗었다는 이유로 가족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Yes, there is a zero tolerance. About what? We have to wear facial cover. Okay, so if I put on her mask, I'll put on her mask. It's already too late. 30대 엄마는 마스크를 씌우면 벗는 어린 딸의 손이라도 묶으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I felt targeted by the crew members. I really felt targeted and bullied. 미 방역 당국은 2살 이상은 모두 마스크 착용 대상이라고 밝혀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음을 내며 펼치는 오토바이 묘기와 축하 공연. 마스크를 안 쓴 건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질 리 없습니다. 열흘간의 오토바이 축제에 무려 46만 대가 몰렸습니다. 지금까지 축제에서 확진된 사람은 25명이지만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최다 감염국, 이렇게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일상 속에서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러시아에선 대통령 푸틴의 독재를 비판해온 반체제 인사가 갑자기 사경을 헤매면서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도움을 받아서 실랑이 끝에 일단 독일로 이송됐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급히 공항으로 향하는 구급 차량. 응급항공기가 환자를 옮겨 싣고 이륙합니다. 기내에서 쓰러졌던 알렉세이 나발리가 독일로 이송된 겁니다. 나발리는 러시아 부패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며 반정부 운동을 펼쳐온 푸틴 대통령의 정적입니다. Самое очевидное, самое простое, самое действенное и то, чего Путин боится больше всего. улица. 나발리는 그제 러시아 톰스크 공항에서 차를 마신 뒤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Он выпил только черный чай в аэропорту, в кафе в аэропорту. И мы предполагаем, что его отравили, и очевидно это произошло именно через чай. 러시아 의료진은 독극물 중독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과거에도 여러 차례 테러를 당했던 나발리의 가족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Очевидно, что что-то скрывают от нас. Мы требуем, чтобы немедленно Алексея отдали из этой больницы, и мы увезли его к врачам, которым мы доверяем. 프랑스와 독일 등 국제사회도 망명 지원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Deutschland, dass wir ihnen natürlich alle gesundheitliche Hilfe zuteil werden lassen, auch in deutschen Krankenhäusern, aber das muss natürlich von 러시아에서는 지난 2015년 푸틴의 정적이자 야당 지도자였던 렘초프가 괴한 총격에 사망했고 2006년에는 푸틴을 비판하던 전직 KGB 의원이 방사성 독극물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데 그 날벼락이 10,000번이 넘게 쳤다면, 그것도 한 달 내내 산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쳤다면 믿어지십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상황인데요. 주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대피소도 못 가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성광이 번쩍하더니 연속해서 번개가 내려칩니다. 지난 사흘 동안 무려 10,000번 넘는 번개가 이어졌습니다. 바짝 마른 숲에 번개까지 겹치면서 캘리포니아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The fire concentration, the challenge that we're facing here in the state, and that is because of close to 12,000 lightning strikes that we experienced over a 72-hour period. 차를 타고 대피하는 주민이 직접 찍은 영상에는 사방으로 휘날리는 불씨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만 서울 크기의 5배에 이릅니다. 피해 주민들은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대피소 대신 차에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I'm really worried because if it burns down the next few days, I don't have a place to live. 배 밑을 헤엄치는 상어들. 배에 있던 남성이 바다로 들어가 상어 등에 올라타더니
엄지까지 치켜듭니다. 이 상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는 고래상어로 일부 국가에서는 만지는 것도 불법입니다. 무모한 행동이라며 비판이 쏟아지자 이 남성은 고래상어를 구해주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들이 늘면서 호텔 직원 모집에 8,000명 넘는 구직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00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 예상 밖의 인파가 몰리자 호텔 측은 물과 식사 쿠폰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낳은 씁쓸한 자화상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불벼락 같은 강한 소나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소나기 구름은 전국을 옮겨다니면서 비를 뿌릴 텐데요. 중부와 전북, 경북과 제주에는 30에서 80mm, 전남과 경남에는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으로는 내일 오후에 또다시 소나기 가능성이 있어서 우산을 필히 챙기셔야 되는데요. 이번 소나기는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크겠고 단시간에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 상하층의 온도차가 매우 크고 또 많은 수증기까지 유입돼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8호 태풍 바비가 발생해서 현재 대만 동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보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쪽으로 빠르게 북상해 수요일 오후나 밤에는 남해안으로 상륙하겠고요. 목요일 오후 3시 무렵에는 속초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 중반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도, 해수욕장도, 야구장도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늘 대한민국을 마비시켰지만 저는 이 텅 빈 풍경에서 두려움 넘어 존재하는 시민의식을 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은 5% 정도까지만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데 이미 이 감염률이 20%를 넘겼습니다. 더 이상 기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일 텐데요.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만은 괜찮을 거다 이런 안일함 대신 내가 걸리면 내 가족, 동료, 이웃이 고통받을 거다. 절박하게 마음을 재무장할 시기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어떤 유명인사가 아닌 우리 자신을 뜻하는 당신이었던 적이 있죠.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예고했는데요. 다시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전쟁,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 역시 당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처럼 텅 빈 공간에서 당신과 우리가 예전처럼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